안녕하십니까, 수학 선생님 윤수홍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컨텐츠 강의로 여러분과 인사를 합니다. 코로나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다들 몸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여러분 불필요하게 나갈 필요는 없지만 혹시 외출하실 때는요, 꼭 지금 저처럼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외출하고 집에 오시면은 손, 발을 닦고 최대한 샤워까지 하면서 자기 몸의 청결, 즉 코로나로부터 여러분의 몸을 스스로 지켜주는 생활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혼자 있고 잠시 강의 중이니까 내려놓겠습니다. 인터넷 강의 중이니까. 오늘 할 내용은요, 자심체 달려왔습니다. 달리자라는 의미입니다. 얼마큼만? 딱 1시간만. 그러니까 우리 수업 시간으로 45분만 열심히 해보면 이번 기말고사에 대한 모든 시험의 개념들을 싹 다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최대한 45분 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이 파트 우리 기말고사 준비가 아직도 안 된 친구가 있다, 그럼 45분만 투자해주세요. 제가 도와줄게요. 아셨죠? 자, 늦지 않았습니다. 저와 함께라면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렇다면요, 바로 수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딱 45분 동안만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출발할게요. 자, 달릴 준비 됐습니까? 전 달려왔습니다. 이미 달릴 준비가 아니야, 달리고 있어요. 자, 우리 학교의 기말고사의 범위는요, 교과서 188에서 235쪽, 즉 도형의 닮음부터 피타고라스의 정리까지입니다. 범위가 작아요. 우리는요, 원래 3주 뒤에 시험을 받고 경우의 수와 확률까지 시험 범위였지만 시험 기간이 위로 올라오면서 시험 범위도 댕강 잘렸습니다. 지금부터 해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45분만 투자해 주십시오. 그러면 개념을 빡빡, 여러분의 뼈가 아니죠, 개념의 뼈를 빡빡 심어 줄게요. 아셨죠? 이번 수업에 대한 특징과 설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본 강의는요, 개념 정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원래 증명과 설명, 그러니까 어떤 공식, 어떤 것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증명과 설명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 과정을 최소화합니다. 즉, 본 강의의 개념은요, 여러분에게 개념에 뼈를 붙여주는 겁니다. 제가 딱 골대를 세워줄게요. 골대? 자, 를 만드는 과정이고, 그리고 이 뼈를 여러분에게 제가 만들어줬으면은 살은 여러분이 붙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교과서 문제를 풀면서 또는 문제집을 풀면서. 근데 최대한 교과서 먼저 푸시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다시 말합니다. 이 본 강의는요, 심화 내용이나 응용 문제 풀이를 깊게 다루진 않아요. 개념 정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번 시험 범위 흐름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그냥 정리해 주는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복습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시거나 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요, 제게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십시오. 뭐 유튜브 댓글 또는 여러분 게시글에 댓글 달아도 됩니다. 그럼 제가 그걸 보고 중복되는 질문이 많다 싶으면 영상을 다시 만들어서 공유를 해볼게요.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카톡 같은 걸로 알려줄 수도 있으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요, 참지 마세요. 답 줘보지 마세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충분히 해결될 겁니다. 자, 본 강의 PPT 자료는요, 우리 중학교의 교과서 신사고 중2 수학 하의 내용과 신사고 센 중2 수학 하의 교사용 PPT 자료를 활용해서 제작했습니다. 즉 저는요, 저작권을 준수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절대 수입 창출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혹시나 무단으로 공유 또는 재게시하는 행위를 일체 금합니다. 왜? 큰일 나요. 우리 교육 많이 했죠, 저작권에 대한 거. 혹시나 근데 이 영상을 딴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다 라면은 댓글에 출처를 써주시고 어디에 퍼갈게요 라고 써주심과 동시에, 그리고 여러분이 퍼간 거기에도 어디서 팠어요? 이라고 말을 해주는 그런 센스가 필요할 겁니다. 아셨죠? 바로 수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188에서 193쪽까지 있는 도형의 닮은 파트입니다. 아마 이 파트는 여러분 되게 공부를 많이 했을 겁니다. 나 수학 공부 열심히 할 거야 하면서 앞에 겁나 열심히 봐, 뒤에부터는 포기. 다시 열심히 할 거야, 다시 도형의 닮음부터 열심히 봐, 뒤에부터 또 안 해. 그러다 보면은 이 도형의 닮음을 엄청 많이 봤을 겁니다. 특히 이 두 얘기를요. 자, 기본적인 것이고 너무나 쉬운 거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길이의 비. 뭐라고요? 길이의 비.
도형은 크게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이 있어요. 근데 단지 평면 도형에는요, 변이 있는 것이고요. 입체 도형에서는 모서리가 있을 뿐입니다. 자, 다시 닮음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냐고요? 변과 모서리의 길이의 비입니다. 이 길이의 비는 항상 일정하고 이 길이의 비를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한다? 닮은 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리고 뭐 평면 도형에서는 대응 가격 크기는 각각 같다. 이거 되게 당연합니다. 대응하는 가격 크기는 각각 같은 게 우리 정삼각형만 생각해 볼게요. 그려볼까요? 빠르게 그냥. 이렇게 작은 정삼각형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큰 정삼각형이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조금 더 큰 정삼각형이 있다고 해볼게요. 변의 길이가 늘어나도 가격 크기는 항상 싹 다 어때요? 60도로 일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변의 길이가 길어지고 작아지더라도 두 도형이 닮았다면은 분명히 가격 크기는 각각, 대응하는 가격 크기는 각각 같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입체 도형에서는 대응하는 면엔 닮은 도형이다. 자, 별 내용 아니니까 이렇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다음 문제로 예시로 설명해 볼게요. 두 평면 도형은 닮았대요. 아, 얘는 닮은 도형은 지금 닮음의 기호입니다. S자 뒤집어놓은 S자 이렇게 눕혀놓은 거예요. 그때 얘와 얘의 닮은 비를 찾으래요. 아, 닮은 비는 뭐라고 했죠? 위에서 길이의 비라고 했습니다.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 여기선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비,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대응하는 변을 이렇게 표시해 볼게. 조건이 있는, 정보가 있는 것 중에 얘를 써보겠습니다. BC와 FG. 우리 이렇게 써놓은 것을 가지고 대응점, 대응 모서리, 대응 각, 대응 편 싹 다 읽는 법 아셔야 합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얘 가지고 보는 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BC의 대응변은요, FG입니다. GF. 그럼 둘이 뭐라고? 다시 대응변이에요. 이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닮은 비다. 즉 6대 3인데 6대 3이라고 쓰면 좀 껄끄러우니까 나눠서 몇으로요? 2대 1의 길이의 비를 갖고 있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닮은 비는 몇 대 몇이다? 바로 2대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안 어렵죠? 자, GH의 길이를 구해볼게요. GH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응변을 볼게요. GH의 대응변은요, CD입니다. 자, 그림으로 봤을 때 헷갈릴 수 있어요. GH 빨간색으로 가볼까요? GH의 길이는요, 바로 CD와 대응변이니 얘네 길이의 비 갖고 얘기하면 되겠죠. 왠지 이거 같았잖아. 이렇게 했으면 틀렸겠지? 구할 수도 없었을 거야. 가볼게요. 칸이 좀 좁네요. 어떻게 쓰지? 2번을 여기다 쓸게요. 2번을 여기다 쓸게요. 2번 풀이에요. 자, 선분 CD의 길이는 5입니다. 5대 우리가 구하려는 선분 GH의 길이의 비는 닮은 비인 2대 1이구나 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므로 이 선분 GH, 우리 비례 중앙을 쓸 겁니다. 는 5다. 아, 선분 GH의 길이는 몇이다? 2분의 5cm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좀 좁아갖고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제 3번입니다. 각 D의 크기를 구하래요. 자, 각 D를 보기 전에 이렇게 볼게요. 역시 대응각은 H입니다. 근데 H의 크기도 없어. 어떡하지? 가 아닙니다. 우리 G의 크기 알고 있죠? 여기서 나왔습니다. G의 대응각은 C입니다. 즉, C의 크기는 몇 도다? 60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말했잖아. 평면 도형에서 대응하는 각의 크기는 같다라고. 그러면은 사각형 ABCD의 내각의 크기는요, 몇 도다? 내각의 크기 합은 360도다. 아, 3번은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전체 360도에서요, 이각의 합을 빼면 되겠구나. 다시 뭐라고요? 75도, 그리고 90도, 그리고 60도의 각의 크기를 뺀다면 바로 우리가 찾으려는 각 D의 크기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해볼까요? 그럼 360 빼기 이거 다 더하면요, 225도는 각 D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 각 D는 이 우리 계산하면 몇이죠? 135도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답은 이거고 3번 답은 이거다. 여러분께서 충분히 풀 수 있을 겁니다. 어렵지 않죠? 바로 입체 도형으로 가볼게요. 뭐 ABC하고 A', B', C'하고 면이 닮은 도형이다. 다음을 구하시오. 닮은 비를 찾으래. 자, 닮은 비를 찾아라는 것을 못 찾아라? 이 앞에도 설명했지만 똑같습니다. 길이의 비입니다.
단지 여기서는요 변의 길이의 비고 대응하는 변의, 여기는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일 뿐인 겁니다. 자, 얘는 그림으로 좀 표시해 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중에서 완벽하게 있는 거 얘하고 얘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8대 12, 즉 왜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변과 이변은요 대응하는 모서리라 해서 그래요. 길이의 비입니다. 아, 그러면 8대 12가 길이의 비구나. 조금 나눈다면요 얘는 몇 대 몇이다? 2대 3이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두 도형의 닮은 비, 길이의 비가 대응하는 면의 길이의 비가 2대 3이니까 닮은 비도 2대 3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x, y 값을 구해볼게요. x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자, 두 도형의 닮은 비는 2대 3입니다. x의 대응변은, 대응 모서리는 이 14겠죠. 그러므로 14대 x라고 이렇게 비례식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두 입체 도형의 닮은 비는요 2대 3입니다. y까지 가겠습니다. 얘 길이의 b는요, 닮은 bi는요 얘와 얘의 길이의 b랑도 똑같겠죠. 즉 6대 y다. 검색을 써지. 6대 y다. 이렇게 비례식을 세우면 어려운 게 아닐 겁니다. 자, 그냥 바로 풀어볼게요. 비례주강으로 한다면요 어쨌든 3 곱하기 14는 이 x라고 쓸 수 있고요. 얘는요 6 곱하기 3은요 이 y라고 쓸 수 있습니다. 아, 그러므로요 x 값은 몇이다? 21이다. 왜요? 얘하고 얘하고 나눠서 이거 7만 남으니까. 다시 얘도 역시 y입니다. y 값은 몇이다? 바로 9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얘하고 얘하고 나눠져 가지고 바로 3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이건 중1 때 했던 거니까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x값은 21, y값은 9다 라고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죠? 바로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개념, 삼각형의 닮은 조건 교과서 94에서 197페이지까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모르면 이번 시험 공부 못합니다.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우선 그리고 중1 때 배웠던 합동이랑 비슷하거든요. 우리 삼각형 합동 조건이 있었죠, 중1 때. 두 삼각형이 세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을 때, 길이가 같을 때 얘를 SSS 합동이다. 자, 길이가 같을 때가 합동이야. SAS는 뭐였죠? 두 삼각형에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고, 다 같고야. 그리고 끼인가의 크기가 같을 때 걔를 SAS 합동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ASA 합동이 있었습니다. 자, 뭐였죠? 한 쌍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같고, 그리고 양 끝각이 같을 때 얘를 ASA 합동이라고 했습니다. 자, 단지 다른 건 이거예요. 합동에서는, 삼각형의 합동 조건에서는요 변의 길이의 비가 같고입니다. 다시, 길이의 비가 아니라 변의 길이가 같다. 변의 길이가 같답니다. 길이가 같다. 근데 닮음에서는 길이가 같은 게 아니었어요. 다시 뭐요? 길이의 비. 길이의 비가 같다가 포인트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길이의 비가 같다가 포인트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얘는 아니네요. 자, 당연하죠. 좀 더 설명해 줄게요. 길이의 비가 같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결국에 SSS 닮음, 세 쌍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같다. 똑같네. SSS 닮음. 두 쌍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같고 끼인가의 크기가 같다. 뭐야, 똑같네. 그냥 길이의 비만 다르네. SAS 닮음. 자, 얘는요 ASA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평면도형에서 닮음에 딱 나온 게 있었죠. 자,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는 일정하다. 두 번째 거 뭐였죠? 각의 크기 역시 어떻다? 같다. 근데 같은 거야, 걔는. 비례로 움직이지 않아. 그래서 만약에 삼각형에서 두 개의 얘와 그리고 얘, 각의 크기가 같은 두 삼각형이라고 한다면은 얘는 분명히 AA 닮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는요 AAA 닮음일 수도 있어요. 원래는 AAA 닮음일 수 있어. 왜냐면은 세 각의 크기는 같을 테니까. 근데 우리 삼각형의 특징이 있었죠? 두 각의 크기를 안다면 나머지 한 각의 크기는 알 수 있잖아. 이해됐나요? 그러므로 두 개의 각의 크기가 같다면 당연히 이 각의 크기도 같을 거라고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조건은
바로 AA. 아, 두 개의 각만 같아도 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이거 꼭 여러분께서 아셔야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제일 추천하는 것은요, 바로 얘입니다. 아마 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 그리고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은 친구는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 선생님들이 설명했을 겁니다. 삼각형의 합동 조건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AA 닮음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서 문제 풀 때 닮음 조건을 찾으시오 라고 한다면은 우선 AA부터 뒤져봐요. 특히 평행선을 배운 순간부터 AA가 대부분일 테니까 AA부터 찾아보시고, 그게 안 된다면은 바로 위에 SAS, 그리고 정 안 된다면은 SSS 닮음일 텐데, SSS 닮음은 뭐 거의 잘 없어요. 문제에서 사실 세변의 길이의 비를 만든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이 AA 닮음이 진짜 중요합니다. 물론 위에도 다 중요하지만요, AA 닮음이 진짜 찐 중요해요. 핵 중요해. 자, 가볼게요. 1번입니다. 바로 문제를 볼게. X값을 구하래.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 찍어도 뭐 되겠어요. 대충 찍어도 되겠는데, 그러지 맙시다. 우리 기호로 표현하는 법 배워볼게요. 우선 무슨 닮음인지, 우리 공부 중이니까 무슨 닮음인지 찾아볼까? 자, 느낌상 이 삼각형과 그리고 이 삼각형이 닮음일 것 같지? 맞아, 그럴 것 같아. 왜 그런지 볼게요. 가격 크기 어때요? 하나 같다라고 문제 조건이 있어요. 두 번째, 각 A는 어떻죠? 두 삼각형의 공통각이네. 아, 그러면은 얘는 무슨 닮음이다? 두 가격 크기 같네? 네, 쌤! AA 닮음이에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됐나요? 그럼 바로 기호로 써보겠습니다. 자, 삼각형, 큰 삼각형이에요. 큰 삼각형 A, B, C와 그리고 대응 점을 맞췄으려 했습니다. A, 즉 이 작은 삼각형에서, 그리고 D, E인가요? B, A, B니까 E네요. 미안해요. A, E, 그리고 D는 뭐다? 닮음이다 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무슨 닮음이다? A 닮음이다. 아래 이제 닮음 이유는 안 쓸게요. 이렇게 해서 끝낼게요. 지금은 다 됐네요. 우리 이 X의 길이는 D입니다. D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얘가 X예요. 얘하고 대응변은요 BC입니다. BC의 길이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15입니다. 아! 15대 X는 이렇게 전개해도 되겠죠. 그리고 아는 거 갖고 얘기해 볼까요? AB를 잡을게요. 선분 AB의 길이 몇이죠? 아, 10이네요. 10대 선분 AB하고 대응변은요 A2네요. A2의 길이는 4네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편하게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물론 닮은 비를 찾고 길이의 비를 통해 닮은 비를 찾고 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먼저 나누고 해도 되겠지만 나누는 것도 헷갈린다. 그럼 그냥 푸십시오. 비례 중앙으로. 10x는요 4 곱하기 15구나. 나눠집니다. 이거 2, 3으로. 얘도 나눠지죠? 얘는 완전히 1이 되고 2가 되겠네요. 아, 그러므로 x는 몇이 될 수 있죠? 6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단위는 cm가 필요 없네요. x 값을 구하는 거니까. x는 6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쉽죠? 자, 2번입니다. 얘 되게 중요합니다. 핵 중요해, 얘도. 제가 수업 시간에 야구 공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야구 공식의 조건은 직각이 두 개만 있으면 돼요. 한마디로 직각 삼각형에서 직각이 하나 더, 이런 그림 형태입니다. 직각 삼각형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린, 직각에서 수선을 내린 이 형태면요 분명히 야구 공식을 쓸 수 있고요. 아마 문제집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이 돼 있을 겁니다. 좀 나와 있네요. x는 6이라 이렇게 쓸게요. 자, 이거를 필기하셔도 됩니다. 뭐 분명히 필기할 친구 있으면 필기해 놓으세요. 자, 근데 잠깐 없애볼까요? 이렇게 문제 보는 것보다 제가 야구 공식이라고 설명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얘예요. 직각이어야 돼요. 이 조건은 직각 삼각형이고 직각에서 수선을 발을 내린, 자, 이렇게 상태인 겁니다. 이랬을 때 왜 야구냐고요? 홈 1루 2루 3루라고 할게. 깡 치면 어떻게 해? 1루로 뛰어야 돼. 원래 야구는. 발야구도 그래. 근데 얘는 좀 이상한 야구고 이상한 발야구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깡 쳤어. 근데 두 명이 뛸 거야. 얍! 됐나요? 그럼 여기 있던 애 여기로 도망치고, 여기 있던 애 여기로 도망치면 두 명이잖아. 한 루에 한 명씩밖에 못 쓰잖아. 그래서 여기로 도망칩니다. 즉 얘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다. 쉽죠?
저 바보 같죠? 자, 이번엔 쳤습니다. 두 명이 뛸 거예요. 어디로? 2루로. 정신 나갔어. 두 명이 뛰었어. 그럼 여기 있던 애들 놀래겠죠? 여기로 한 명 도망치고 여기로 한 명 도망쳐야겠죠. 즉, 얘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다. 됐나요? 자, 야구 공식 세 번째. 자, 이 야구는 계속 이상합니다. 이번에 3루로 뛸게요. 3루로 두 명이 깡 쳤습니다. 겁나 뛰었어. 그럼 여기 있던 애, 놀래라. 한 명 여기로 도망치고, 여기 있던 애도 놀래서 여기로 도망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제가 야구 공식이라고 설명했었습니다. 다시 봐볼까요? 야구 공식. 얘는 야구 공식. 제가 원래 이거 닮음 갖고 다 성질을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공식이 있습니다. 얘는 넓이를 갖고 얘기하는 건데요. 얘도 분명히 이렇습니다. 직각삼각형의 조건이고 이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입니다. 이랬을 때 소자 그리면 돼. 얘 곱하기 얘는 되게 바보 같은데 이렇게 공부하면 계속 기억에 남는다니까. 자, 이거 곱하기 이거다. 자, 소공식.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다. 자, 그래서 소공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구공식과 소공식. 자, 얘를 볼게요. 이거 왠지 야구 공식 생각나지 않아요? 봐봐. 얘의 제곱은 여기 있던 애 여기로 하나 띄고, 자, 여기서 여기로 띄어야 돼요. 이렇게 띄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즉 12 곱하기 12의 제곱은 x 곱하기 몇이다? 16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눠지죠? 여기서 4만 남고 3 남고요. 여기서 나눠져서 3만 남네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므로 x는 몇이다? 아이고야, 제가 점 이상 찍혔죠? x는 9다. 센치 쓸 필요 없죠? 이렇게 x값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야구 공식 기억하세요. 소공식 기억하세요. 야구 공식 한 번 더. 깡 쳤어. 1루로 뛰었어. 몇 명이? 2명이. 하나, 둘. 그럼 여기 있던 애가 깜짝 하면서 뛰어. 2루로, 3루로 도망쳐야겠지. 자, 여기서 깡 쳤어. 또 2루로 2명이 뛰어. 그럼 여기 있던 애가 놀래라 하면서 1루로, 3루로 뛰겠죠. 흩어져야 돼, 놀래니까. 자, 여기서 또 쳤어. 깡 쳤는데 이번에 3루로 뛰었어. 이 정신 나가네요. 자, 3루로 쳤는데 역시 여기 있던 애가 놀래서 여기로 하나 뛰고 여기로 하나 뛴다 라는 걸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소공식. 소자 쓰시면 돼요. 근데 여기 조건이 뭐다? 직각.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으로부터 수선을 그렸을 때, 자, 이런 형태여야 되는 거 여러분께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보 같죠? 근데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외우면 되게 쉽습니다. 자, 세 번째 개념입니다.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를 이야기해 볼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1, 2예요. 그러니까 많은 내용은 아닌데 그냥 하나에 다 쓰기 어려워갖고 두 개로 나눈 겁니다. 두 삼각형의 이렇게 연장선을 그어서 평행선이라고 할 때에 대한 조건인데, 이 그림 앞으로 되게 많이 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번만 이거 읽어보세요. 근데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따라가 볼게. 사실 삼각형에서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를 얘기할 땐 그냥 라임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라임에 맞춰서. 어지간해서 뜻대로 다 돼요.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지금은 제가 증명 같은 거 다 뺀댔죠. 설명 같은 거 다 뺀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얘 가지고 원초적인 설명이 아니라 평행선이 있다. 그러면은 원래는 사실 이건 얘기해야겠다. 그래. 이 삼각형의 닮음 조건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개의 삼각형. 두 삼각형은 무슨 닮음이죠? AA 닮음이야. 왜? 평행선 사이에 동의각 또는 각 A는 공통, 이런 식으로 해서 AA 닮음이다. 얘기하지만 삼각형의 닮음에서는 AA 닮음이 제일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올 테니까. 자, 이랬을 때 계속 가볼게요. 이 변과 이 작은 삼각형의 요 변의 길이의 비는 이 변과 이 변의 길이의 비와 같다. 그리고 또 당연히 이 변과 이 변의 길이의 비는 이 변과 이 변의 길이의 비와 같다. 똑같은 말이죠? 바로 이 얘기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기본적인 것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런 것도 됩니다. 이렇게 평행선이 있습니다. 평행선이 있을 때 이거 대 큰 삼각형과 위에였죠, 원래 삼각형. 근데 여기 있는 애, 얘는 어라? 희한하죠? 이거 대 이거다. 자, 위치와 모양만 똑같게 라인만 맞추면은 다 된다는 겁니다. 희한하죠? 얘도 원래는 얘를 이렇게 평행하게 움직여가지고 이 삼각형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저는 사실 이거는 큰 볼록 작은 볼록은 큰 볼록 작은 볼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께서 알아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록볼록이 갑자기 생각나는 이유는 얘입니다. 이거 대 이거는 볼록볼록은
이거 대 이거다. 자, 모양과 라인만 맞춘다면 여러분께서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얘도 분명히 좀 희한하게 생겼죠? 자, 얘도 이렇게 밀어가지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어지간하면 다 되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안 되는 경우 하나 있어요. 바로 얘가 중요한 겁니다. 평행선입니다. 자, 분명히 볼록 작은 볼록 큰 볼록이 다 된다고 했어요. 얘는 당연히 됩니다. 자, 만약에 길이의 비를 이야기할 때, 길이를 구하라고 할 때 두 개의 평행선을 갖고 얘기한다면요, 이 큰 볼록이 작은 볼록이는요 안 된대요. 안 돼요. 안 돼요. 큰 볼록이 작은 볼록이는요 이 평행선의 길이의 비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얘를 얘기할 때는 무조건 요걸 갖고만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실수를 제일 많이 하느냐, 이거 대 이거는 요거 대 요거다라고 실수를 정말 많이 해요. 절대 안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바로 주의사항입니다. 주의하시면 됩니다. 얘만 아니면 여러분께서 어지간하면 다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의 길이의 비만 아니라면 어지간하면 다 됩니다.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됩니다. 이 아이 대 이 아이는 이 아이 대 이 아이다. 됩니다. 반대도 되겠죠. 근데 얘 들어갈 때는 조심해야 돼요.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이런 식으로 맞춰줘야 합니다. 다시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이런 식으로 분명히 삼각형을 닮은 조건 갖고만 얘기해야 합니다. 어쩔 때요? 평행하는 두 선의 길이를 구할 때는요. 바로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x값을 구해볼게요. x가 큰... 자, 이렇게 여러분이 없어도 학교는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종소리로 알게 됐습니다. 아무도 없지만요. 자, 해보겠습니다. 갑툭튀. 자, x 대 6은 15 대 10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다시 x 대 6, 위치와 라인만 잘 맞추면 됩니다. x는 긴 거였으니까 여기도 기네. 15 대 10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x값이니까. 그럼 6 곱하기 15는요 10x. 제가 이렇게 비례중앙만을 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래는 나누고 더할 수 있는데 나누고 하는 방법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몇 명 봤었어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그냥 비례중앙으로 해서 후에 나눠주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는 잘 안 풀지만. 자, 해볼게요. 얘하고 얘하고 나눠져서 얘는 몇만 남죠? 3만 남고 얘는 2 남네요. 아, 얘하고 얘도 나눠져서 3이 되네요. 즉 x값은 어떻게 되죠? x는 3 곱하기 3이라 9라고 나올 수 있겠네요. 값이니까 9라고 이렇게 단위 안 쓰고 쓰면 되겠죠. 자, y입니다. 여기도 칸이 좀 짧아요. 미안해요. 칸이 좀 작아요. y, 이거 되게 중요하죠. 봐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지금 평행선분 갖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랬을 때는 올로기 볼로기로 절대 하면 안 됐어요. 원초적인 삼각형의 닮은 비로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어떻게 해요?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이런 식으로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길이의 비를 갖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평행선분. 얘는 정말 중요합니다. 기다려 가볼까요? 10대 y는 전체 몇이죠? 자, 5대 이 10이 아니에요. 전체 몇? 15대 12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럼 15y는요. 점점 안 나오네요. 15y는 12 곱하기 12구나로 쓸 수 있겠죠. 자, 나누겠습니다. 똑같이 나누면요. 얘하고 얘하고 나눠져서 여기 2 남고 3 남습니까? 3 역시 나눠져서 여기 4만 남겠네요. 그러므로 y는 4 곱하기 2는 몇이다? 8이구나. 이렇게 여러분께서 풀 수 있겠습니다. 자, 칸이 좀 좁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2번입니다. 2번에서는 x값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야. 얘도 된댔어요. 볼록볼록이는 볼록볼록이다. 됐죠? 그러면요. 자, 3대 x는 4대 8이다. 선생님 이렇게 되나요? 3대 4는 x 대 8이다. 됩니다. 위치와 라인만 잘 맞으면 돼요. 전 위치와 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단 주의할 것은 평행선만 주의하면 되지 나머지는 위치와 라인만 잘 맞추면 무조건 됩니다.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역시 4x는요 3 곱하기 8입니다. 비례중앙을 써가지고 자, 얘 나눠지면요 얘 2만 남네요. 그러므로 x는 몇이다? 6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됐죠? y값입니다. 점점 안 나와요.
y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되게 중요한 걸 했습니다. 이번에 파란색으로 표시. 평행선입니다. 평행선. 이랬을 때는 이 올로기볼로기로 할 수 없습니다. 큰 볼록, 작은 볼록 얘로도 안 돼요. 무조건 원초적으로 이거 대 이거는 얘 대 얘다 이런 식으로 써야 합니다. 근데 지금은요 반대로 가볼게요. 앞에서 썼으니까 얘 대 얘는 이거 대 이거다로 가볼게요. 그래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자 가볼까요? 그럼 4 대 4입니다. 4 대 4는 전체 몇이죠? 바로 12 대 y다. 12 대 y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4 곱하기 12는 4y구나 라고 쓸 수 있겠죠. 지금 칸이 좁아서 제가 이렇게 쓸게요. 4랑 4랑 나눠지니까 한마디로 y는 몇이 된다? 12가 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께서 풀 수 있을 겁니다. 칸이 좁아서 제가 좀 작게 썼습니다. 잘 보이려나 모르겠어요.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께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를 활용해서 여러분께서 문제를 풀 수 있고, 하나 더 반대로 이 선분의 길이의 비를 갖고 이 두 선분이 평행하는지 평행하지 않는지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선분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다면 분명히 평행해. 길이의 비가 일정하지 않으면 평행하지 않다는 거죠. 일정하지 않다가 아니라 같다라는 표현이 더 맞겠네요. 올로기 볼로기를 잘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 길이가 또 되게 중요하니까 꼭 잊지 마세요.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은 없네요. 자, 올로기 볼로기입니다. 올로기 볼로기, 큰 볼로기하고 작은 볼로기예요. 즉 15대 6이죠. 6은 여기서도 큰 거 12대 5다. 이거 비례식만 성립하면 얘네는 평행이라는 건데, 딱 봐도 얘는 나눴을 때 5대 2. 얘는요? 안 돼요. 그럼 둘이 같나요? 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얘네는 평행하지 않아요. 이해됐죠? 작은 볼록, 작은 볼록, 작은 볼록, 작은 볼록 가볼까요? 미안해요. 말이 꼬였어요. 10대 6은요? 15대 9다. 자, 이거 좀 나눠볼까요? 얘는 왠지 될 느낌이에요. 나누면은 몇이 돼요? 바로 5대 3은 나누면요 5대 3이구나. 뭐야? 길이의 비가 똑같네요. 그러므로 얘는 분명히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평행합니다. 뭐가요? 선분 BC와 선분 DE가 이렇게 반대로도 찾을 수 있다는 점 여러분께서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바로 다음 거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은 바로 지워볼게요. 앞에 거와 똑같아요. 단지 삼각형이 아니라 진짜 평행선일 뿐인 겁니다. 올로기 볼로기랑 똑같죠? 작은 볼로기? 네! 그냥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얘하고 왜 똑같으냐면요, 얘를 이렇게 밀어봐. 그럼 결국에 평행하게 민다는 거야. 똑같은 삼각형이잖아. 아까 봤던 거죠? 이렇게 해서 된다는 겁니다. 자, 평행하게 밀었을 때예요. 자, 편히 가볼게요. x 대 18은요? x 대 18은요? 몇이에요? 18? 18이라고 할게요. 미안해요. 7대 14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검색을 써야겠다. 마찬가지 18 곱하기 7은요 14x라고 비례 중앙으로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되게 간단하죠? 얘하고 얘하고 나눠져서 얘 2만 남고요, 얘도 역시 나눠져서 여기 9만 남네요. 그러면 x는 몇이다? 칸 너무 높다. 좋다. x는 9다. 단위는 쓸 필요 없네요. 값을 찾는 거니까. 자, 2번입니다. 자, 가끔 여러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 크로스 할 때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데 필요 없어요. 여기에서 주인공은요 바로 평행선입니다. 이 평행선을 중심으로 쪼개진 애들끼리 길이의 비를 잡으시면 됩니다. 자, 뜻하는 대로 가볼게요. 4대 x는 뭐라고요? 4대 x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갔습니다. 똑같이 그러면은 라인만 맞추면 돼요. 5대 3이다. 다시 뭐라고요? 5대 3이다. 이렇게 라인만 맞추시면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5x는요 12다. 아, x는요 5분의 12구나 라고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어려운 문제 아니죠. 근데 이 문제를 풀면서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주의할 문제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문제예요. 지금 y가 여기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문제에서 이변의 길이를 정의하지 않아요. 근데 착각한단 말이야. 삼각형처럼 불어. 너희들이 뭐 얘 대 얘는 이거 대 이거다. 아니에요. 자, 이거는요 지금 제가 y값만 구하는, 나 x값도 구해야겠네요. 아니다, x값 안 구해도 되겠다. y값만 구해볼게요. 점점 안 나와요. y값만 구해볼게요. y값만.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요, x값은 올로기 볼로기로 하면 되니까 쉬워요. 봐봐, 우리가 함부로 삼각형
삼각형처럼 풀면 안 돼. 얘는 삼각형이 아니잖아. 그래서 삼각형을 만들어주면 되겠지. 어떻게 해요? 이 선분을 밀 거야. 평행하게 밀 거야. 요게 딱 마주치게. 다시 어떻게 해요? 얘를 민댔어요.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밀 거예요. 이 민 것은요, 얘와 얘가 평행하도록 민다는 겁니다. 얼만큼 밀었게? 5만큼 밀어줬겠죠. 5만큼. 이해됐죠? 여기 5 길이만큼 밀어진 거잖아. 이해됐습니까? 그럼 여기 길이 몇이 돼요? 5만큼 밀어줬으니까 10이 되겠죠. 아, 10이 아니죠? 10에서 5만큼 밀어줬으니까 5가 될 수 있겠죠. 에이, 더러워. 지울게요. 다시 할게요. 봐봐. 5만큼 밀어줬잖아. 전체 10에서 여기는 몇 만큼? 5만 남겠지. 5, 5 나눠서. 그럼 여기 길이는요. 자, 여기는 지금 5가 됐습니다. 여기 길이는요. 5만큼 밀어줬잖아. 어디서부터? y부터 5가 빠진 거잖아. 그럼 이 길이는 몇이 된다? y 빼기 5cm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이해됐죠? 자, 평행하게 밀었더니 삼각형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할 수 있겠죠? 결국에 평행하는 요 선분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대 이거는 요거 대 요거로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가볼게요. 즉 4대 5는요. 4대 5는요. 전체 몇이죠? 14대. 자, 14대 y-5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나요? 검색 어디 갔죠? 여기 있다. 비례중앙 역시 y 곱하기 14는 4 곱하기 y-5 이렇게 비례중앙으로 쓰면 되겠죠? 1차적으로 살짝 나눌게요. 이거 2가 되고 이거 7이 됩니다. 됐죠? 5, 7, 35 35는 2y-10이다. 즉 2y는 몇이다? 45다. 아, y는 2분의 45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주의할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평행선에서의 선분의 길이비가 나오면 어찌 보면 라인대로 흐름대로 하시면 됩니다. 위치만 딱딱딱 맞춰주면 되는데 주의할 것, 평행선의 길이비. 자, 이 파트였죠? 평행선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요, 많이 주의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절대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길이를 구할 때는요, 우리가 그냥 원래 했다시피 얘 대 얘는 이거 대 이거다. 이런 식으로 꼭 얘기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바로 다음 개는 넘어가 볼게요. 4번입니다. 자, 사실 얘는 교과서에서 배울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다 배웠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넣을 건데, 제가 원래 정규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선을 그려가지고 평행선분 하나 만들고 평행선분 만들어서 증명하고 얘도 뭐 어디냐 여기다가 선분을 그려가지고 얘가 평행한 선분을 그려가지고 증명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왜? 기본 기초니까.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웃는다는 건 뭔가 하겠다는 거예요? 안 알려주기는 창피해가지고요. 하지만 지금은 용기 내겠습니다. 옛날에 젊었을 때 이렇게 알려줬었거든. 자, 삼각형에 뭐가 이상한데요? 잠깐만, 지금 아까부터 뭔가 이상한 게 이거였습니다. 삼각형의 이등분선이 아니라 각의 이등분선이죠. 삼각형의 각에는요, 내각이 있고 외각이 있습니다. 자, 얘 외우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사랑해요, 나이키. 자, 나만 시키지 말고 같이 해봅시다. 여러분, 같이 해보는 거야. 사랑해요, 나이키. 내각과 외각을 사랑해요, 나이키.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랑해요, 나이키. 자, 이게 삼각형의 내각과 외각의 이등분선입니다. 여기에 대한 성질이에요. 왜 이렇게 되는지 말해줄게요. 이거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특히 이 넓이의 비를 조금 이따 얘기할 거지만 간단하게 얘기할 거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이 길이 대 이 길이다. 자, 하트, 사랑해요. 자, 내각입니다. 외각이에요. 나이키. 얘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이 길이 대 이 길이다. 나이키. 나이키. 자, 이렇게 해서 사랑해요, 나이키 공식이라고 제가 얘기는 합니다. 자, 조금 어이가 없죠? 근데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미쳤나봐요 제가. 자, 넓이입니다. 생각을 해봐. 어쨌든 길이의 비 똑같았어. A, B라고 얘기해 볼게요.
A 대 B면 A 대 B라는 거예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를 얘기해 볼게. 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높이가 필요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밑변 곱하기 높이야. 근데 두 삼각형의 높이는 똑같을 거야. 그치? 한 삼각형에서 쪼개진 애니까. 높이 똑같아. 근데 밑변의 길이의 B만 A 대 B라고? 그러면은 넓이의 B 역시 A 대 B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왜? 높이는 같은데 밑변의 길이의 B만 다르니까. 이걸 여러분께서 꼭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제가 하나 추가 더 해줄게요. 지금 얘는 각을 2등분했죠. 삼각형의 각을 2등분하지 않았어요? 삼각형의 각을? 삼각형의 각을 2등분했어. 각을 2등분했어. 각을 2등분했어. 각을 2등분하는 거. 외심, 내심, 외심, 내심 중에 뭐였죠? 내심. 내심의 성질은 뭐였어요? 삼각형이 있어요. 자, 각을 2등분하는 선분. 각을 2등분하는 선분. 각을 2등분하는 선분의 교점이 내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러므로 얘와 내심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이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게 좋으실 겁니다. 그쵸? 이렇게 했을 때 봐봐, 얘는 어쨌든 내심이야. 내심 어떻게 만들어? 각의 2등분해서 만들어. 아, 그럼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라고 우리 알 수 있잖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일 것 같아요. 계속 가볼게요. 자, 얘는 뭐 이거만 알면 돼요. 나이키. 뭐 얘는 넓이 얘기하잖아요. 나이키. 얘만 아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ABD의 넓이가 24래요. 24제곱센티미터 단위 생략할게요. 그때 얘의 넓이를 구하래요. 간단합니다. 사랑해요, 나이키. 이거의 길이 대 이거의 길이는 이거의 길이 대 이거의 길이의 비와 같다. 즉, 얘와 얘의 길이의 비는 현재 지금 칸이 없으니까 위에다 쓸게요. 12 대 8입니다. 이변과 이변의 길이의 비는. 나누면 몇 대 몇이죠? 3 대 2입니다. 그렇다면은 선분 BD와 선분 DC의 길이의 비도 몇 대 몇이라는 것이죠? 3 대 2라는 거죠. 이해됐나요?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넓이의 비 중요하다고요. 밑변의 길이의 비가 3 대 1이에요. 높이는 똑같아. 그럼 넓이의 비도 역시 몇이다? 3 대 2다라는 거야. 넓이의 비도 역시 몇이다? 3 대 2라는 겁니다. 근데 앞에 이 아이의 넓이가 몇이래요? 24래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죠? 삼각형 ADC의 넓이, ACD네요. ACD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됐나요? 아, 그러면은 바로 쓰겠습니다. 우리 비례중앙은 바로 쓸게요. 그냥 제가 뭐 나누거나 그러지 않을게요. 그러면은 2 곱하기 24는 3 삼각형 ACD구나. 3 삼각형 ACD구나. 외양내양의 곱입니다. 이 나누겠습니다. 얘하고 얘하고 나누면은 이거 없어지고 8이 되겠죠. 그러므로 답은요, 2 곱하기 8인 16. 뭐가요? 삼각형 ACD의 넓이가요.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라고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되게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넓이. 밑변의 길이의 비와 넓이의 비는 일정하다라는 것을요. 자, 사랑해요, 나이키. 가보겠습니다. 외곽입니다. 사랑해요, 나이키. 이 아이 대 이 아이는 나이키. 이 아이 대 이 아이다. 자, 나이키죠. 사랑해요, 나이키. 외곽, 내각. 사랑해요, 나이키. 니 귀에 들어오죠? 자, 그럼 12대 8은 12대 8이 아니죠? 큰일 날 뻔했어요. 이렇게 틀릴 수 있습니다. 12대 전체입니다. 20이네요. 20은 색깔로 가볼게요. 20은 나이키의 안에 우리가 선분 AC 대 선분 몇이다? 12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AC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요거만 써도 충분히 풀 수 있겠네요. 자, 역시 비례중앙 써볼게요. 20 곱하기 선분 AC는요 12 곱하기 12. 얘는 왜 여기에 붙어있니? 자, 계산하겠습니다. 똑같이 나눌게요. 얘하고 얘하고 4로 나누면요 5하고 3이 남겠네요. 그러므로 뭐 더 이상 나눠지는 거 안 보여요. 제 눈에는요. 선분 AC의 길이는 5AC라고 쓸까요? 5AC의 길이는 36이다. 아, 그러므로 선분 AC는요 몇이다? 5분의 말이 떠듬었네요. 36. 단위는
cm다 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답 끝. 어렵지 않죠? 사랑해요. 나이키만 있으면 우린 무적입니다. 그리고 내각이 더 중요하댔어요. 넓이의 길이의 비도 같다라는 겁니다. 넓이와 길이의 비 역시 삼각형. 이 2등분선으로 쪼개지는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의 비와 길이의 비 역시 같고요. 그리고 내심도 한번 생각해 봐달라 라는 것도 얘기했습니다. 바로 다음 개념 넘어가 볼게요.